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워크북 1번 컷, 우리 이제 신체의 자유부터 볼게요. 1번 지문부터 좀 긴데,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헌법재판소가. 절대적 종신형 제도가 이제 가석방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는 가석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 하고 싶습니다. 현행 무기징역형 제도가 상대적 종신형 외에 절대적 종신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기징역형이 있고 가석방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야, 사형제도가 시행 안 되는 거 아니냐, 있지만 시행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절대적 종신형이 필요한 거 아니냐, 위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제 절대적 종신형 제도가 아니라 상대적 종신형을 두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2번 쭉 읽으면 돼요. 신체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외부로부터 물리적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 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해요. DNA 감식 치료 채취 자체는 합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DNA 감식 치료가 채취를 하는 것은 신체 안정성, 왜 머리카락을 뽑아가니까 신체 자유를 제한합니다. 근데 이 채취 자체는 침해는 안 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일단 맞는 질문. 3번 처벌법규의 구성 요건을 일일이 세분해서 명확성 요건을 모든 경우에 요구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처벌법규의 구성 요건 어느 정도 명확히 해야 되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 각 구성 요건의 특수성과 법적 규제, 원인에 대한 요건이나 처벌의 내용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거부터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데, 다소 광범위하고 어느 정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데서 완벽한 문장을 쓸 수가 없으니까, 단어를 쓸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이 필요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면은 명확성 원칙은 최대한이라 아니라 최소한의 명확성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은 그냥 읽으면 돼요. 국회 입법재량 내지 입법정책적 고려가 있다.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기본권은 필요 최소한에 갖추고 있다. 그래서 재형법정주의나 소급표 금지 원칙이나 뭐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나 뭐 과잉 금지 원칙이나 여러 가지 원칙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3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26번.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신법을 적용하냐 국법을 적용하냐 이건데, 일단 행위가 이때 있어. 이게 국법이 있었겠지. 국법 당시의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 판례에서는 신법이 아마 가벼웠던 것 같아요. 경해요. 가벼워. 그럼 여러분들 형법 1조에 따라 가지고 1조 2항에 따라서 신법을 적용하는 게 맞죠? 그러면 이렇게 소급 적용하는 게 맞냐 이건데, 우리가 이제 부칙 같은 것을 두어서 그대로 국법으로 처벌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이 규정입니다. 이 법, 신법, 시행 전 요거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예를 적용한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형벌 불소급 원칙의 보호 영역에 포섭이 되려면 소급하는 그림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소급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옛날 법을 적용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형벌 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 안 위배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포섭되지 않는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이 되려면은 형벌이라든지 아니면은 형벌이라든지 아니면 형벌과 유사한 제재여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취업 제한 제도는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고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1급번 법원이 수사 서류 열람 허용 등사 결정을 했어요. 법원이 했습니다. 검사가 신속하지 않았다? 바로 위헌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법원이 결정했는데 검사가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바로 위헌이 됩니다. 따질 거 없어요. 그다음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압수수색의 사전 통지나 집행 당시 참여권 있으면 좋죠. 근데 여러분들이 압수수색을 사전 통지를 하진 않죠. 사전 영장이랑 달라요. 그래서 사전 통지를 하거나 집행 당시 뭐 집주인의 집을 수색할 때 집주인이 있어야 되냐, 있으면 좋죠. 근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일 뿐이지 그것까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고르면 되겠네요. 기급번과 그다음에 디급번. 그다음에 27조. 여러분들 요거는 요즘 자주 나오는 판례니까 알아야 돼요. 범죄인 인도심사, 걔네 나라한테 보내줄까 말까를 것을 서울고등법원의 단심제로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많이 나오는 판례니까 꼭 알아둬야 돼요. 별표 쳐놓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관련 국가기관이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미치는 고시 등의 내용을 결정하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사전히 충분하게 수렴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물론 모든 의견들을 다 들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받아주는 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할 수는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은 중요합니다.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관의 상한을 마련하자. 위헌입니다. 똑같은 말로는 뭐로 쓸 수 있냐면은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관의 상한을 마련한다는 것은 우리가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내줄 수 있을 때까지, 그 나라 사정이 안 좋으니까 보호가 가능하다 이건데, 결국 그 나라 사정이 안 좋으면 죽을 때까지 보호할 수도 있다. 그러면 결국 무기징역 비슷한 거죠. 그래서 형사 절차상 체포 구속에 준한다라고 이제 판례가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연장 단계에서 집행기관이 출입국 강문 공무원의 그리고 또 독립된 이러한 중립적인 기관인 보호의 타당성을 심사해서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적법절차 원칙이 위반입니다. 이 판례는 적법절차 원칙 위반인데 그 과잉금지 원칙이 또 위반이 됩니다. 위반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리을번은 그냥 합헌 판례예요. 우리가 뭐 비교적 완화된 요건만으로 정비 예정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도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맞고 맞네요. 그러면 4개를 다 골라야겠네요. 그렇죠? 28번 진술거부권인데 여러분들 기억본 보겠습니다. 일단 합헌 판례예요. 일단 육군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 받아 확정되면 자진신고해야 됩니다. 합헌인데 합헌이면 아무것도 침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 다음에 합헌 판례 아무것도 이제 침해된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약식명령을 받았다라고만 알려주는 것이지 그것을 뭐 불리한 형사상의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니은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판례입니다. 봐봐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신문을 받을 때 우리가 진술거부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옆에 있어야 되죠. 사람이, 변호사가 옆에 있어야 돼. 그래서 적극적으로 진술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후방에 착석한다? 뒤에 있으면 좀 내가 용기 있게 말하기 힘들어. 진술을 거부하기도 힘들고 용기 있게 말하고 힘들어. 그래서 이런단 말이야. 그럼 뭔가 갑자기 유죄로 몰리게 돼요. 그래서 후방 착석 요구 행위는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디귿번입니다. 디귿번 틀렸고, 대체 유료를 제조했대요. 신고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세금의 문제예요. 무조건 뭐 법을 위반했다 이것을 시인하는 것이라 마찬가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유사 석유 제품을 제조해서 조세를 포탈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처벌하기 전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이만큼 잘못된 뭐 가짜 석유를 제조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고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금 선에서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금지, 거부하는 것은 처벌이 되겠지만 또 형사상 불리한 지수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요. 1번 성매매를 한 달에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합헌이죠. 똑같이 풀어볼까요? 그럼 여러분들 성판매자의 진술 거부권을 침해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 우리가 민사집행법상 그 채무자가 돈 갚아야 되는데 나 돈 얼마 있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위반했습니다.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 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 법률상의 의무, 좀 재산 공개 의무를 우리가 위반해서 그냥 감치를 하는 것이지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사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돈을 안 갚는다 이 문제죠. 돈을 안 갚는 거랑 그게 횡령배임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니까 양심의 자유나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합헌 키워드를 할 수가 있어. 우리가 민사집행법상 재산 명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 감찰할 수 있는데 왜 양심의 자유도 문제가 안 돼? 제한조차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재산이 얼마 있는지는 팩트예요. 그래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도 제한조차 안 되고 진술거부권도 제한 안 되고 하기 싫은 일을 강요하니까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제한이 되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것은 디귿과 미음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죠. 29번 변호인의 저력을 받을 권리. 이걸 1번과 2번 좀 비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접촉 차단 시설만 보면 안 돼요.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그 정식 선임된 변호사로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직업의 자유가 문제가 되겠지만 이거는 침해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직 정식 선임은 안 됐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우리가 접촉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편한 장소에서 면회를 하려면은 정식 선임된 변호인이어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침해하지 않고요. 우리가 2번인데 이거는 변호사랑 접견했을 때 원칙적으로 무조건 접촉차단 시설에서 설치된 장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건, 민사사건 같은 겁니다. 민사사건 등에서 정식으로 선임이 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래도 변호사 접견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창살 있는 것에서 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틀렸고요. 3번 그 수사 서류에 대한 또 법원의 열람 등사 허용 결정이 있어서 아까 우리가 봤죠. 거부했어. 각각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수사 서류에 열람 등사 둘 다 허용해줬죠, 여러분들. 네, 치사하게 열람만 허용하고 등사를 거부한다? 이것도 바로 위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판례에 응용할 수 있다. 리을인데 여러분들 교도소장이 합헌 키워드입니다. 금지 물품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서신을 개봉해가지고 교부했었는데 읽어본 건 아니고요. 그 안에 좀 위험한 물건이 있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금지 물품이 들어있는지만을 확인하기 위해 서신을 개봉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통신의 자유도 통신의 자유도 제한되겠지만 침해는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빨리 고를 수 있었다.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배웠죠. 여러분들 1번 판례는 늘 설명하지만 정보 주체에 배우자나 직계 혈족이 있어요. 정보 주체 위임 없이도 증명서에 교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자체는 합헌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체는 합헌. 위헌 판례는 여러분들 뭐예요? 그 가정폭력 가해자가 이제 전 남편이죠. 가정폭력 피해자. 보통 애를 같이 데리고 살 거니까 어머니 되시는 분이. 그래서 가정폭력 피해자인 전 부인의 그런 개인정보를 무조건 무단으로. 왜냐면 이제 자기 자식이 자기랑 직결 쪽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거를 떼면은 그 주소가 이제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 주소니까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이 되죠.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은 헌법 위반이 됩니다. 이거 판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판례 여러분들 잘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1번부터 틀렸고요. 2번 효율적인 수사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사전에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는데 위헌 키워드입니다. 통신자료 취득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통신 사실의 취득 사실을 이용자에게 좀 위로 올라갈게요. 알려줘야 되거든요. 자기가 정보가 이용됐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근데 알려주지 않았다면 적법적 전축 위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개인정보 자율정권을 침해하는 판례인데 이거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과잉금지 원칙 위반 판례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동영에서 다 정리해드렸죠. 이거는 경찰 시험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되겠고 3번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된 부당한 침해를 불법 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는 공개된 장소 아니면 이제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맞고요. 4번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상태나 건강에 대한 정보, 성생활에 관한 정보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의 내적 핵심의 이런 요소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공표하는 게 쉽게 허용돼서는 내밀한 인격과 자기 정체성이 유지될 수 없다. 이것도 맞는 질문. 이게 여러분들 어떤 판례랑 연관이 되냐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거 4급 기억나죠? 공무원들의 질병명을 무조건 공개한 사건이 있어요. 이거 위헌이죠.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5번 교원께서 선생님께서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어디 가입했느냐라는 정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이를 구체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으로 보장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1번이었죠. 통비법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31번 한번 봅시다. 1번. 교도소장이 아까 우리가 봤죠.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본한 행위, 아까 우리가 봤던 판례 중에 조금 정신없겠지만 요 판례랑 똑같은 판례입니다. 그래서 통신의 자유도 제한되지만 침해되지 않는다. 맞죠? 내용물만 확인한 거니까. 2번은 그냥 조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냥 좀 약간 출제위원께서 좀 꽂혀가지고 내신 것 같은데 이런 건 그냥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3번은 중요해요. 이게 옛날에 좀 틀리게 나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형사법에서 통비법 잠깐 배울 거예요. 그러면 국가안전 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통신 제한 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기관에 우리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일단은 좀 대한민국의 적대적인 국가나 외국 이런 거랑 관련있을 때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아닌 경우에는 고등법원장이 아니라 그 고등법원 수석판사라는 분이 계세요. 요 분한테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조문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4번 징역형 등이 확정돼서 교정시설 중에 수용 중인 수용자도 통신의 자유 제가 되면 물론이다. 그러나 행용법은 교정시설을 유지를 하고 교정교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용자가 아무래도 서신을 주고받을 때는 조금 수용자니까 검열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한 문제만 여러분들 더 볼게요. 32번 양심의 자유. 여러분 학교폭력 가해 학생 판례네요. 서면 사과 규정했죠? 양심의 자유라는 규권 제한하지만 침해는 하지 않습니다. 맞네요. 그래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 판례 계속 보고, 여러분들 다른 경우에는 서면 사과 시키면 안 되죠. 근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니까 괜찮아요. 니은번 양심의 자유는 널리 사물의 시시, 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윤리적 판단을 국가 권력에 의해서 외부로 표명하도록 함부로 강제받지 않을 자유까지 포함이 되겠죠. 맞는 지문이고요. 디귿번,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육군 장교에게 민간법원에서 약식 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잖아요. 합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내가 그 밖에서 죄를 지어서 잘못했습니다 이거예요? 아니죠. 내가 밖에서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게요. 팩트, 사실. 이거 알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하니까 양심의 자유가 문제도 안 되겠죠. 맞는 지문이고요. 1번 수범자가 스스로 수혜를 포기하거나 권고를 거부함으로써 법질서와 충돌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양심을 유지, 보존할 수 있다면 양심의 문제가 아니죠. 자기의 어떠한 생각을 말하는 거나 말하지 않는 게 좀 국가 질서랑 충돌을 해야 돼요. 충돌하지 않는다면 내가 스스로 양심을 지킬 수 있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 4개가 되겠죠. 네,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종교의 자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